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웅크려들게 만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이유 없이 특정한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게 되는 틱인데요. 틱은 어린이 10명 중 1명의 아이에게 나타날 만큼 흔한 증상. 하지만 무심코 넘겨선 안 되는 이유, 심한 경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고 성인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틱으로 인한 고통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너무나 큽니다. 그 짜증이 엄청 늘어나고 학교에 아예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가 계속 움직이는 게 이제 반복적인 게 있다 보니까 좀 놀림을 받는 게 많았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이제 엄마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틱은 특정한 소리를 계속 내는 음성 틱과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근육 틱이 있는데요. 각각의 증상과 강도에 따라 단순 틱, 복합 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틱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틱 장애, 한방으로 극복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틱 장애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나이는 보통 7에서 8세인데요. 눈 깜빡임으로 시작한 틱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인 건 틱은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선 틱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천영호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아침 등교 시간입니다. 스스로 등교 준비를 잘하는 형에 비해 동생 준수는 하나부터 10까지 엄마 손이 가는 아이입니다. 언어도 생활 습관을 익히는 속도도 또래에 비해 느렸던 준수. 하지만 때가 되면 한다는 생각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후 준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부각됐고 급기야 틱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 틱 증상이 나타나길래 별로 심한 거 아니겠지, 곧 지나가겠지, 스트레스를 잠시 받아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길래 먼저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제가 먼저 권유를 했습니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준수는 새 학기마다 틱을 한다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자 틱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킁킁거리는 음성 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새 학기만 되면 새로운 틱이 나타나고 그 횟수도 점차 늘어나자 준수 엄마는 본격적인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학기 초마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1학년 초기에는 근육 틱이, 얼굴 근육이 막 떨리는 틱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2학년 초기에는, 학기 초기에는 이제 코 소리를 계속 킁킁킁킁 내는데 이러다 괜찮겠지 하면서 처음에는 뭐 사람들도 괜찮아진다 이래서 그냥 아무 모른 척하고 그냥 있었는데 형이 계속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입으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 몸이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해해 줄까, 친구들이 지적하면 얼마나 애가 상처받을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어서 병원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방에서는 틱 아동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엄마가 아이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지연으로 학교 생활이 많이 어려운 준수는 그로 인해 불안증과 강박증이 나타났고 연이어 틱까지 생긴 경우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집착이 생기게 되고, 집착이 있으면 강박이 생기게 되거든요. 강박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주변 환경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틱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의 부족함, 언어 능력의 개발을 해줘야만 이 아이의 틱의 증상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 능력의 소통의 능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치료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고, 그것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틱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알고 있지? 자, 붙여볼게요. 이 아이들에게 낯선 치료와 환경은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겠지요. 의료진과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이가 치료를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치료의 한 과정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혈자리에 시술을 하고요. 네. 그렇지? 어떤 느낌이에요? 괜찮지? 틱 치료의 기본이 되는 혈자리 영도, 간 근육과 관계되는 혈자리 중봉, 불안함을 줄여주는 혈자리 내관 등 다양한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은 한방 치료의 기본입니다. 준수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영역의 주의 집중 능력을 평가하는 CAT 검사입니다. 이 외에도 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며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합니다. 올해 2학년인 다빈이는 틱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그저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다빈이에게 지난해 머리를 흔드는 틱이 처음 찾아왔는데요. 그 후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몸을 꿈틀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복합틱 증상까지 나타났는데요. 다빈이 엄마는 틱으로 인해 밝았던 성격까지 어두워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놀아줘요. 처음에 1학년 때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무슨 바이러스 병 있는 애처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좀 이상한 게 지나가다가 뭐든지 있으면 사달라 그래요. 안 사주면 안 떠나요. 땡깡을 부리고 울고 보채고, 그 짜증이 엄청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가 학교에 아예 적응을 못하니까, 그리고 아시잖아요, 왕따라는 게 막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좀 미안하고 담임쌤한테도 미안하고. 망했다. 응? 뭐가 망해? 영어 숙제 안 했다. 아, 영어 숙제를 안 했어요? 집에 가서 그래. 엄마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하고 자한 척하는 거 이렇게.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 지 9개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만큼 친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 왔을 때 틱 증상이 되게 심했습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많이 흔들고, 그래서 몸도 좀 꿈틀거리기도 하고, 얼굴도 좀 찡그리는 증상이 강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상태는 거의 틱 증상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틱 증상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불안한 정서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죠. 불안한 것도 지금은 거의 다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엄마한테 뭐 집착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뭐 배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다 사라졌는데,
아직도 시험을 친다든지 뭐 태권도 승단 심사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은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이 나이 또래의 정상적인 불안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다빈이가 받는 치료는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뇌를 안정시켜주는 두뇌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갑자기 나타난 틱으로 인해 긴장감이 올라가고 잠도 잘 자지 못했던 다빈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줌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밸런싱 트레이닝인데요. 우리 뇌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소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9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다빈이는 지금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돼 곧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틱 증상이 사라지면서 달라진 아이의 모습이 엄마는 너무 좋습니다. 그 치료 딱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 짜증의 횟수가 확 줄었어요. 화가 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그 부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땡깡이라고 하나요? 그게 거의 많이 없어지고 아빠하고도 농담 따먹기 하고 아빠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반말도 하고 아빠 그거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전됐어요. 그런 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생활적인 부분도 조금 많이 안정이 됐다고 봐야 되죠. 틱 장애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틱 장애 아동 중에서 8, 9명이 남자아이고 한두 명만 여자아이일 정도죠. 주로 여자아이의 틱보다는 남자아이의 틱이 치료도 조금 더 용이하고 예후도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한의원 한쪽에 있는 탕전실에는 다양한 약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약은 틱 증상의 치료뿐 아니라 아이의 몸과 정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약재로는 가슴이나 머리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진피, 감정의 흥분을 가라앉힌다는 시호, 불안함을 다스려주는 연자육, 머리에 열을 내려주는 박하, 면역력 강화를 돕는 상황이 있습니다. 틱 증상에 사용되는 처방은 틱의 원인이 되는 뇌 흥분성을 줄여주고 틱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이 되는데요. 틱을 앓고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틱의 근육틱이냐 음성틱이냐 그리고 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동반되는 질환 즉 불안장애가 있다든지 ADHD가 있다든지 기타 강박장애 있다든지 그런 동반되는 질환에 따라서 각각 적합한 약재를 선택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틱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ADHD 진단을 받은 후 틱 증상이 연이어 찾아오면 아이와 부모의 고통은 배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승훈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승훈이는 캑캑거리는 음성틱과 고개를 끄덕이는 근육틱을 동시에 했는데요. 안 그래도 ADHD로 인해 학교 생활이 어려운 아이가 틱까지 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가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기까지도 하고 뭐 이제 친구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서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이제 정신과를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때 이제 ADHD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DHD만 알고 있었을 때는 애가 그냥 뭐 이렇게 좀 주변이 많이 어수선하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틱은 이제 아무래도 소리적인 거가 이제 교실에서 특히나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방해가 많이 된다는 것도 있었고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제 좀 놀림을 받는 게 많았고 자기가 이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예. 승훈이는 틱과 ADHD를 모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동시에 앓는 아동에게 효과적인 두뇌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차가 이제 잘 가야 이제 학습이나 이런 데 우리한테 그 실제 그 치료에 필요한 뇌파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화면상으로 이제 구현을 해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뇌파가 나온다 본인이 느끼게 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ADHD 아동은 틱은 물론 학습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훈련을 반복하면 뇌가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돼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근육 발달을 돕는 감각 훈련도 합니다. 이 훈련은 감각 훈련인데요. 주로 틱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ADHD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틱 증상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ADHD 증상을 같이 해결해 주어야만 틱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승훈이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두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틱은 물론 ADHD까지 호전돼 오늘이 마지막 치료 날입니다. 틱이 완치된 승훈이. 하지만 승훈이 엄마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재발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틱 장애를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해서 그 증상이 사라졌다면 실제로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틱이 다 나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보통 틱이 있었던 친구들은 틱의 소인은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아무래도 늦게 잔다든지 그런 전자기기의 잦은 사용은 재발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틱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매일같이 만나는 천영호 원장. 그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실 틱과 버릇은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을 깜빡이는 틱은 있지만 눈을 깜빡이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대개 버릇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혼을 내면 그칠 수 있는 반면에 틱은 주의를 주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참을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지 않고서는 못 빼기게 됩니다. 그것이 틱과 버릇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틱이 별로 없었는데 현대는 틱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틱을 하더라도 잠시 하다가 사라졌는데 요즘은 오래 하거나 성인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늦게 잡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예전보다는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과 다른 음식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보다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틱을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틱과 ADHD는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이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ADHD를 가진 아이의 약 10% 정도는 틱 증상을 나타내고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약 50%는 ADHD의 소견이 있습니다. 틱과 ADHD의 소견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아이들이 내원했을 적에는 어떤 증상이 이 아이의 생활에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하는가를 가려서 중요한 것을 먼저 치료하고 부가적인 것을 뒤에 치료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가 틱 증상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에게 틱을 언급하지 않는 것, 즉 모른 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틱을 하게 되면 참아보라고 질책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것은 틱을 악화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먼저 자신의 틱 증상을 언급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아이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틱으로 인해서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낄 경우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핫팩을 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틱 증상은 파도가 밀려오듯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다 또 잠잠해지기도 하는 등 증상의 정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7세부터 눈을 깜빡이는 틱이 있었던 소영이 또한 증상이 있다 없다를 반복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눈 깜빡임 틱이 눈 굴림 틱으로 변했다가 다시 눈 흘기는 틱으로 바뀌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또 교우 관계도 좋고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칭찬도 항상 받던 아이였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흘겨뜨게 되면 남들이 볼 때도 왜 쟤는 나를 째려보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해도 받고 이제 저도 집에 와가지고 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안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로 고쳐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아이도 좀 힘들어하고 진짜 뭐 애 앞에선 사실 말은 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저는 이제 뭐 괜찮은 척 하는 거죠. 틱 증상 완화를 위해 소영이는 생기능 자기조절 요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냥 뇌파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그 현재의 뇌파를 화면상에 구현을 하고 그 뇌파가 적절한 그리고 흥분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뇌파가 안정되도록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죠. 자신의 뇌파를 스스로 보면서 뇌의 흥분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인데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일상생활에서 틱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치료는 청지각 훈련입니다. 틱장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뇌의 흥분성을 치료하는 훈련입니다.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달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조바심이 일기도 했던 소영이. 지금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틱 증상이 사라지니 아이의 자신감도 자연스레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선생님 표정도 좋다 그러고 친구들하고도 뭐 335 잘 놀고 밖에서도 잘 뛰어노는 이제 아이로 되고 집에 와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또 집에 와서 전달이 되니까 너무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저도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고 다시 진행이 되지 않게 저희도 다시 이제 가족들이 잘 옆에서 돌봐주면서 같이 행복하게 이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틱이 완치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고요. 지금 상태가 틱이 다 나은 상태인지도 궁금해 하세요. 틱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완치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틱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 2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1, 2개월 정도 틱이 사라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일단 완치되었다고 보고 치료는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틱의 소인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것은 한동안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한동안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준수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결 밝아진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틱 때문에 힘들어 일기까지 썼다는 아이의 틱 증상이 한결 좋아지니 이제는 엄마 마음도 한결 놓입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심할 때는 애가 이런 일기까지 썼더라고요. 뭐 나는 끙끙거릴 때 화가 난다. 그런데 형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더 화가 난다. 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것까지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조금은 하는데 이전에 막 킁킁킁킁 계속 했을 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으니까 되게 밝아졌고 자신감 있어졌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치료를 받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엄마는 아이에게 틱 증상이 나타난 후 학교 선생님과 늘 메모를 주고받습니다. 알림장에 아이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부모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선생님과 아이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매일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틱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학교 선생님에게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내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틱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으로 준수는 틱 증상뿐 아니라 언어, 사회성,
불안 강박 증세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이면 부모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자책하면서 많이 괴로워들 하십니다. 하지만 틱 장애는 부모가 양육을 잘못했거나 버릇이 없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질환이 아닌 뇌의 비정상적인 과잉 흥분으로 나타나는 뇌질환일 뿐입니다. 틱 장애는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이면 사랑으로 보살피되 그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틱은 아이의 잘못으로 생기는 병도 부모의 잘못으로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틱으로 내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면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